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이 0원도 아닌 거래 정지 상태가 되어 돈 한 푼 못 꺼내 쓰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장 보러 마트에 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병원비 결제가 막히고 심지어 매달 들어오던 연금까지 묶여버린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이런 일이 아무 잘못 없는 우리 평범한 시니어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등 중대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도입한 의심계좌 즉시정지 제도 때문인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우리 통장까지 묶어버리는 무서운 촉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바뀐 이 무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내 통장이 갑자기 묶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단숨에 풀어내는 3단계 대처법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모르시면 한 달 넘게 내 돈 한 푼 못 쓰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금융위원회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만 은행이 즉시 계좌를 정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약 거래나 불법 도박, 자금 세탁의 정황만 보여도 법원의 영장 없이 은행이 즉각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AI 24시간 여러분의 거래 패턴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지역에서 큰 금액이 이체되거나 생소한 계좌로부터 소액이 여러 번 들어오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AI가 이 계좌는 수상하다고 판단해 즉시 락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선의로 중고거래를 했거나 자녀들이 보낸 용돈이 공교롭게도 의심거래 리스트에 오른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줄줄이 사탕처럼 함께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서 절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뱅킹이 안 되고 ATM기에서 돈이 안 나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정지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계좌 정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계좌를 사기꾼의 계좌라고 신고한 경우죠. 두 번째는 올해 확대된 범죄 의심 거래 즉시 정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AI 모니터링에 의해 선제적으로 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무 문제로 인한 압류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은행으로 달려가 화부터 내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거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결해 내 계좌가 왜 지급 정지되었는지 정지시킨 주체경찰서 또는 은행 본점과 어딘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2026년에 새로 생긴 아주 중요한 혜택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묶이면 쌀 한 톨 살 돈도 못 꺼냈지만 이제는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설령 여러분의 계좌가 범죄 의심으로 정지되었거나 빚 때문에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 250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돈이 묶여서 당장 오늘 저녁 창거리를 살 돈조차 없다면 은행 창구에 가셔서 최저생계비 인출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여러분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모 어르신은 최근 평소 아끼던 골동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50만원에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냈고 어르신은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틀 뒤 박 어르신의 모든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50만원을 보낸 구매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였고 그 계좌에서 돈이 들어온 박 어르신의 계좌까지 연루 의심 계좌로 묶여버린 겁니다. 박 어르신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해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린 대로 대처하셨습니다. 먼저 구매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택배, 영수증, 물건 사진을 모두 챙겨서 해당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주 만에 정지가 풀리고 모든 오해를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증거입니다. 2026년에는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증빙서류가 생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통장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실 확인입니다. 은행 앱이나 문자로 정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은행 본점 지급정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 신고번호와 신고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2단계 일신청서 작성입니다. 영업점을 방문해 취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판 대가라면 계약서나 영수증, 용돈이라면 자녀와의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과정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으니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은행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찰 조사 협조입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응하십시오. 내가 피해자이거나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취급 정지는 훨씬 빨리 해제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요즘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사기가 유행입니다. 사기꾼들이 무작위로
여러분의 계좌에 10만 원 정도를 입금한 뒤 자기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를 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신고를 취하해주겠다고 협박하죠.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2026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런 통장 협박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즉시 정지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절대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세금 깎아준다, 수수료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의 공범이 되어 평생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우리 시니어들에게 정보는 곧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2026년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촘촘하고 엄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떳떳하다면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고 해서 세상 무너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해서 이유를 묻고 증거 서류를 챙겨 이의 신청을 하고 급한 생계비는 250만 원까지 인출을 신청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2월 확대된 의심계좌 즉시정지 제도는 범죄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마련한 최저생계비 인출 제도와 신속한 이해제기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저희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최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